이번 시간에는 382쪽에 유형상사의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전초 입력을 연습할 텐데요. 자, 다음 시간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쌍방향 원격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쌍방향 원격 수업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준비사항이 뭐냐, 여러분 집에 있는 PC에다가 버전 스마트A 프로그램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설치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1i.com에 가셔가지고 백데이터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오늘 하다 말게 되는 유형상사로 다음 시간에 로그인해서 앞부분에 한 것은 이제 여러분 지금 학원에 있는 PC에는 저장이 되겠지만 집에 있는 PC에는 없겠죠. 그냥 이어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없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내일 2시에 수업이 시작이 되니까 제가 2시지만은 미리 주문 제가 2시 20분 전이나 15분 전에 미리 열어 놓으니까요. 미리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래들을 연습해 봅시다. 11월 1일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받았다 이랬습니다. 거래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시오. 네. 자, 상품을 공급했다는 것은 팔았다는 거죠. 판매하고 자기압수표를 받았으니까 현금 거래입니다. 현금 분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래명세서에 이 거래 일자를 확인하시고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를 요 날짜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매입 매출 전표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나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오래간만에 들어가죠. 날짜는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유형은 세금기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세금기산서를 발급하는 매출은 11번이다. 11번 유형을 선택하시고, 품명은 정장구두. 유형상사는 구두를 도소매하는 법인입니다. 수량 10개에 단가 1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170이고요. 거래처 코드란에다가 미림이라는 거래처 검색해 주시고, 주식회사 미림. 자,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돼요. 0번 입력하시면 비워져요. 비워둡니다. 0번으로. 분계는 아까 자기압수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계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매입 매출 전표는 이런 자동 분계가 제공되기 때문에 분계가 틀리지 않아요. 거의. 참 편해요. 위에 부가세 신고 내용만 잘 입력하시고 밑에 분계는 이게 거져가는 게 많아요. 자, 정리하면은 차변의 현금이 187만원, 대변은 부가세 애수금이 17만원, 상품 매출이 170만원. 이런 분계예요. 이거 그냥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차변의 현금이 187만원입니다. 대변이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17만원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70만원. 그런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또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곳에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전자세금기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입력한 11월 11일 날짜를 조회합니다. 11월 1일, 10일이 아니라 11월 1일. 거래처에서는 엔터를 그냥 3번 치세요. 그러면 아래에 이와 같이 조회가 딱 됩니다. 한 건이. 여기를 체크박스 있죠? 여기 체크 딱 해줘야 돼요. 체크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전자발행이라는 요 단추를 눌러서 사진을 확인합니다. 로그인 창이 나오죠? 여기서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진이 보이죠? 전자세금기에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자, 이 내용 그대로 발행하시면 돼요. 발행 단추 밑에서 눌러줍니다. 그러시면은 발행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거래처에 발행은 되었어요. 그래서 처리 상태가 확인 요청으로 되어 있는데 국세청은 아직 발행이 안 됐죠. 그래서 국세청에 발행하는 작업을 시험에서 꼭 하라고 하거든요. 요걸 지금 아카데미 전자세금기관서를 눌러서 빌 3654 사이트에 이렇게 로그인을 또 한번 합니다. 로그인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미전송 여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매출 조회 한번 누릅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이 조회가 아까 방금 발행했던 세금기관서와 똑같은 게 보이죠. 여기서 발행 누르면 이 발행은 국세청 전송을 말하는 거예요. 발행되었습니다. 확인. 검색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해주면 끝납니다. 자, 지금 이 창은 이렇게 닫아주고 전자세금기관서 발행에서도 그냥 닫아주시고 되고요. 예, 메인 매출 점표에 돌아와서 여기 조회를 눌러보시면 이 전자세금란에 전자발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전자발행된 거예요. 예, FAT 1급에서는 이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제시해주고 전자세금기산서를 발급 및 전송까지 하라는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옵니다. 딱 한 문제 4점짜리로 부가가치세 문제의 첫 번째 문제로 이렇게 딱 나올 거예요. 자, 2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 중 20만원은 10월 20일에 계약금으로 수령하였으며 그러면 20만원은 선수금이었다. 잔액은 당월 말일에 받기로 하였다.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세금기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시오. 이것도 발급 및 전송. 이거는 지금 실제 시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연습이니까 지금 발급 및 전송하라는 게 지금 또 나온 겁니다. FAT 1급 시험에서 발급 전송하라는 건 하나만 나올 거예요. 자, 복수거래 키를 이용하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분명히 등산화, 운동화 두 개일 때 복수거래로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입력하겠습니다. 11월 2일이네요. 야, 이게 11월 2일로 메인 매출점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역시 11번 과세매출 품명을 복수로 해야 되니까 F7을 누르거나 요 복수거래 요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복수거래 창이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등산화 엔터 수량 10개 단가 10만원 엔터 3번 운동화 엔터 수량 10개 단가 10만원. 네, 그러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22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거기 거래명세서의 합계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맞죠? 자, 거래처 코드는 그리운 그리로 검색하시고 엔터. 이것도 발급 전송하는 문제니까 여길 0번으로 비워둡니다. 전자세금란을. 자, 이번 분계는요. 계약금도 20만원 있었고 나머지 외상매출금도 있는 거래이기 때문에 분계가 3번 분계가 됩니다. 혼합 분계죠. 3번은. 자, 혼합 분계는 절반만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자, 매출세액이 부가세 애수금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매출,
등산화 이거 다 상품이죠. 그래서 수익 발생. 자, 이제 차변을 처리할 차례죠. 세 번째 줄 구분 클릭하고 3번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시킵니다. 259번 선수금 얼마 받았던 거죠? 20만원. 이와 같이 상품을 공급하게 되면 계약금 받은 것은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돼요. 부채 감소.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108번. 네, 나머지 금액은 여기 있는 빨간 것이 여기 나머지 금액이에요. 200만원. 이 플러스 한 다음에 탭키를 딱 눌러서 여기 거래처 고칠 것이 없는가, 또 차변하고 대변 합계는 딱 맞아 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서 넘어가시자 그랬죠. 네, 메인 매출 전표 11번 과세 유형 문제 2개 입력해 봤습니다. 요거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걸 놓쳤네요.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해야죠.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이번에는 11월 2일 거 11월 2일로 검색을 하시고 엔터를 3번 치면 여기 보인단 말입니다. 체크박스 체크하시고 전자발행 위에서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네, 여기 나오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뭐 이게 이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네, 또 확인 누르고 또 어디로 한번 가요?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일로 가세요. 가시고 빌 36524 홈페이지 나오면 로그인 눌러주시고, 예, 화면이 바뀌면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눌러주시고, 아까 그 세금계산서가 보인단 말이죠. 거기서 발행 눌러주시고, 그러면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면 확인 누르면 이 창 닫고, 여기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한번 조회 클릭해보면 전자 발행하고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문제만 출제를 하고 있네요, 지금. 자, 다음은 11월 3일 거 보겠습니다. 자, 11월 3일 거 그 위에 있는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매출 세금계산서 과세, 매출 과세,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그냥 전자 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건 뭐냐? 발행은 하지 않는다. 그냥 전자 입력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상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외상입니다. 분계를 외상 분계하면 돼요. 간단하죠? 자, 입력할까요? 11월 3일로 날짜 고치고, 유형은 11번, 품명은 상품, 수량단가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고요. 공급가액이 300만원이고 세액이 30만원이잖아요. 공급가액만 입력하면 세액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네, 30만. 거래처는 우리 상사에다가 팔았죠. 우리 상사. 전자세금은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전자 발행을 안 해요. 그래서 1번 전자 입력. 자, 분계는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2번. 자, 분계 끝났어요. 밑에 보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330, 대변의 부가세 이수금 3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300만원. 분계 딱 맞았죠? 분계 맞았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간단한 겁니다. 자, 4일날 거도 비슷합니다. 동신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중 50은 동신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비슷합니다. 자, 11월 4일로 날짜 고치시고, 메인 매출 전표 11월 4일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네, 분명히 혹시 또 상품 공급가액에다가 500만원,
거래처 코드에는 동신사, 동신. 여기도 전자세금기산서를 발급했으므로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고요. 분계는 수표로 받은 것도 있고 외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혼합. 자, 대변은 완료됐어요. 부가세 예수금과 상품 매출. 자,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차변에 여러분 동신사가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동신사에서 발행한 당좌수표. 개정과목 뭘로 해야 되죠? 현금. 타인 발행 수표잖아요. 현금. 그래서 세 번째 줄에 101번 현금 50만원 엔터. 줄 바뀌었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차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나머지가 밑에 빨간 글씨로 차익 보이죠? 500.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고칠 것 없는지 이것도 한 번씩 합계도 한 번씩 일치됐는가를 확인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11월 5일 걸로 가야죠. 11월 5일 문제 보시면 주식회사 우리 상사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을 받고 수정 전 전자세금기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 전자세금기산서. 네. 자,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앞으로 FAT 1급에서는요, 이 수정 전자세금기산서를 발급했고, 그것만 전표를 입력하라고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냅니다. FAT 1급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TAT 2급으로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수정 전자세금기산서를 그냥 일반 세금기산서, 일반 전자세금기산서 발행하듯이 이 수정 전자세금기산서 발행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TAT 2급에 가면. 자, 근데 FAT 1급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게 약간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보다 약간만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FAT 1급 시험에서는 직접 발급하지 않고 그냥 요걸 입력하는 것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우리 상사에다가 상품을 팔았잖아요. 이날 3일날 그 팔은 거 300만원어치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불량이 판명돼 가지고 반품이 들어왔어요. 50만원어치가 불량인 거예요. 그러면 반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래처에다가 마이너스 세금기산서를 발행해 줘야 돼요. 반품 세금기산서. 그거를 발급했다. 세금기산서 발급은 했으니까 여기다가 입력만 해라 이겁니다. 자, 전부 다 외상대금과 상계 처리하기로 했다. 자, 이 전표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자, 11월 5일로 갑니다. 마이너스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전표. 자, 11월 5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배출, 품명에는 상품,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직접 입력한다 이겁니다. 자, 마이너스 50만원. 그럼 부가세도 마이너스 5만원. 매출 부가세에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우리 상사, 똑같이 거래처 우리 상사 넣어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이것도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 대금과 상계 처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외상 분계 하시면 돼요. 네, 2번 외상 하시면, 자, 어떤 분계가 일어났냐면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분계라고 그래요. 제가 우리가 우리 상사에 11월 3일 날 판매할 때는 차변의 외상 매출금 300만 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55만 원. 그럼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난 거예요. 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이 3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5만 원. 그럼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5만 원 빠지는 거예요. 또 수익으로 상품 매출 3일날 전표 만들 때 상품 매출이 300이었어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 50만 원.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일어납니다. 자, 분계가 차변 마이너스 55만 원, 대변 마이너스 55만 원. 이렇게 자동 분계가 일어날 때는요, 마이너스 분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의도한 대로 다 된 거예요. 외상 매출금에서 차감했고, 거기에 따른 수익과 부채에서도 다 마이너스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FAT 1급에서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입력 방식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FAT 1급 시험 이제 다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TAT 2급 들어가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이 메뉴로 처리해야 돼요. 이 메뉴로 처리하는 것이 다음 단계 자격시험에서 나온다. 자, 이제 11월 6일 걸 보겠습니다. 오늘 7일 것까지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11월 6일 거. 업무용 승용차를 한국 상사에 매각했네요. 이거 복잡합니다. 네. 승용차를 매각한 게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죠. 네. 오늘 이것만 해야 되겠습니다. 11월 6일 것만. 자, 유형자산 처분 아주 복잡한 분계예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대금은 전액 당월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미수금이 되죠. 말일에 받기로 했어요. 자, 취득금액을 왜 알려줄까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하면요, 취득금액 대변으로 처리하고, 감가상각 누계에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 있잖아요. 이것은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털어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털기를 해야 돼요. 자산 감소, 차감 계정 감소. 그동안 취득 금액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감 계정으로 존재했던 요 차감 계정은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이러한 정리 분계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요, 아주 입력 내용이 많습니다.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해봤었어요, 여러분들. 자, 오래간만에 해봐서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자, 11월 6일로 입력해 볼까요? 11월 6일. 자, 위에는 부가세 관련된 것만 입력하는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11번. 품명은 승용차. 자, 공급가액 얼마에 팔았어요? 600만원에 팔았죠? 600만원. 어디다가 팔았어요? 한국상사에 팔았죠? 한국상사. 156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나요?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1번. 자, 이 내용은, 지금 입력한 이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어렵다는 것은 요 밑에 분계가 어려워요. 여러분, 유형자산 처분한 분계 있잖아요?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3번 분계해야 돼요. 다른 분계는 될 수가 없어요.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무조건 3번 분계로 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형을 3번이 뭐예요? 혼합 분계.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매출세액인 60만 원은 변동 없어요.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두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차량 운반구를 팔았잖아요. 자, 여기를 차량 운반구로 일단 고치세요. 차량 엔터 운반구 208번. 자, 그러면 차량 운반구 대변 감소를 요 처분 금액인 600만 원을 감소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량 운반구는요, 취득 원가가 그대로 지금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분했죠? 그래서 여기는 취득 원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취득 원가를 알려줍니다. 1800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1800을 입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할 일을 뭐를 딱 떠올려야 되냐면은, 그러면 이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는 1800이지만 이게 과거에 한 뭐 몇 년 전에 취득했던 간에 하여튼 몇 년 전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감가상각을 했잖아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차량 운반구 밑에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금액이 있죠. 그것도 없어져야 돼요. 이제 꼬리가 잘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차감 계정인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낼 때는 차량 운반구하고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자, 대변의 차량 운반구니까 이번에는 차변 3번 차변하고,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므로 거기 따라다니는 차감 계정은 209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을 209번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반대쪽 차변해 왔죠? 문제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1400. 네. 이제 돈 받는 것만 처리하면 돼요. 정리해야 될 것은 다 정리가 됐어요. 돈 받는 거 이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660을 한국 상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금은 전액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개정가복이 뭐죠? 미수금이죠. 네, 미수금으로 자산 잡아야 돼요. 그래서 3번 차변에 미수금이 발생했어요. 120번 660만. 자, 엔터 합니다. 자, 지금 차액이 딱 200만원 나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차액이 플러스면 이익, 차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면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요,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처분했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만약에 유형자산을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으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장부금액 잠깐 보겠습니다. 1800에 사가지고 1400만큼을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가상각을 했으므로 장부금액은 400만원인 거죠.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취득금액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장부금액이 400만원인데 우리는 600만원에 처분했죠. 그러니까 200만원 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200만원이 현재 회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차액이 양수로 나오면 이익이다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대변에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대변에 유형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 대변에다가 200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요 거래처는 고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차변합계 20600 대변합계 똑같죠. 자, 지금 몇 줄이에요? 분계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기본이 다섯 줄입니다. 유형자산 처분했다. 그러면 기본이 다섯 줄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금을 6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월말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현금 60만원에 미수금 600만원 이게 분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섯 줄이 아니라 이제 여섯 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분계는 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거예요. 숙달이 많이 필요하고요. 유형자산 처분은 시험에 6번 모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매 회차마다 출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익혀둬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부터 이제 쌍방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